최재천의 책갈피. 오늘은요 중국 인물평전으로 뽑아봤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마오쩌둥 평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모택동 평전이죠. 부제가 재밌습니다. 현대 중국의 마지막 절대 권력자입니다. 물론 최근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마오 주석 이후에 새로운 절대 권력을 구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현대 중국, 현대 공산 중국과 마오쩌둥은 뗄 수 없는 중국 현대사, 중국 공산주의 현대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마오쩌둥 전기는 여럿 있습니다. 평전도 여럿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뭐 거의들 다들 짧거나 길거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셨을 텐데, 이 책의 장점 두어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알렉산더 판초프라는 러시아 출신의 미국 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시잖아요. 판초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캐피탈 대학 역사학 교수입니다. 모스크바에 태어났고 모스크바 국립대 졸업했고 러시아 과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했고, 근데 재밌는 게 몰랐습니다만 이분도 덩샤오평 전기를 이미 썼어요. 재밌잖아요. 스티븐 레비는 몬태나 대학 역사학과 연구 교수고 하버드대 박사고 공자입니다만, 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알렉산더 판초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오쩌둥에 대한 주로 평전들이 중국의 자료,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평전들을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쪽 문서들이 집중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러시아 문서 보관소에서 발굴된 기록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뭐 방대한 책입니다만 사실 보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앞부분, 그 다음에 특히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 제가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걱정스럽게 마오쩌둥을 보는 건 왜 도대체 대약진 운동을 해서 수천만 명을 죽게 만들었고 왜 문화대혁명을 일으켰고 그런 건데, 역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봤고, 특히 마지막 부분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마오쩌둥의 출생에 대해서는 크게 잘 몰랐는데 음력으로 저랑 생일이 똑같아요. 그냥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음력으로 저랑 생일이 똑같아서 기억하기 좋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당시 아무리 공산주의의 리더가 됐었다고 하더라도 모친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늘 그때는 많이 죽었잖아요. 아이가 낳자마자 죽으니까 이 엄마는 마오쩌둥도 그러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불교에다가 이제 절에다가 아이를 파는 우리 풍속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이미 아이를 팔려고 했죠. 비구니 스님께 했지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를 데리고 이웃에 있는 친정으로 가다가 문득 지나가던 작은 남자에 멈춥니다. 그리고는 이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2개의 돌 위에 앉아있는 관세음 보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상이 쭉 있고 그 위에 관세음 보살 앉아 계신 모양인데, 그분한테 기도하고 아이를 맡깁니다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원래 불교와 종교와 친하지 않습니다만, 마오쩌둥 자신은 실상은 그런 중국 본래의 종교적 전통, 불교적 전통 속에서 태어나고 보호받았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신화적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럴까요? 태어나서 목욕의식이 재밌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첫째, 똑똑해라. 둘째, 현명해라. 셋째, 영악해라. 그런 다음에 입과 팔과 다리를 자물쇠나 막대기로 조용히 눌러준대요. 입, 팔, 가슴을. 왜? 조용히 해라. 너무 나서지 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삶은 달걀을 볼에 올려놓는데, 그리고는 이건 행복해라. 이런 의미라는 걸 알았는데, 이런 중국 전통의 미신, 종교적 전통 이런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쭈니 회의에서 어떻게 해서 사실 주은내보다도 더 밀렸던 3인 지배체 속에 밀려있었던 마오쩌둥이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장악해가고 쭈니 회의를 기반으로 중국 공산당을 리더가 되는지, 이 부분 아주 리얼하게 잘 써 있습니다. 특히 소련 쪽 자료가 많이 참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책이나 마지막 어떻게 끝내고 싶은지 저자라면 그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문화 대혁명을 시작하면서 마오쩌둥은 장칭에게 이제 마지막 부인이죠. 하늘 아래 완전한 무질서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편지에서 이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문장입니다.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또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젊은 시절에 인생은 기껏 200년을 살 뿐이나 3000리 강물을 헤엄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건방진 말이오. 동시에 나는 자신이 없기도 하지. 그래서 언제나 산속에 호랑이가 없으면 원숭이가 왕노릇을 한다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내가 그런 왕이 되고 말았어. 그렇다고 이는 절충주의가 아니오. 내 몸속에는 호랑이의 기운이 주가 되고 원숭이의 기질은 그 다음이요. 자존심 느껴지죠? 다시 시작합니다. 예전에 나는 한나라 시절 유명한 관리였던 이 고가 황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한 적이 있어. 옛말에 강직하면 부러지기 쉽고 고개라면 더러워지기 쉽다라고 했는데 양춘백설은 따라 부르는 이가 드무니 가장 어려운 옛날 노래입니다. 양춘백설은 따라 부르는 이가 드무니 과연 그런 곡을 부르는 자가 명실상부한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마지막 구절은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소. 내가 공산혁명을 하고 중국을 건국했지만 그 어려운 곡을 부르기 어렵다. 그걸 따라 부르는 이가 드물다. 그 곡을 부르는 자는 명실상부한 명성을 얻을 수 있는데 나는 과연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까? 예, 문화대혁명 때 완전한 무질서를 찬양하면서 장층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정말 은유적인 문장들이고 의미 있는 문장들입니다. 제가 책을 보고 나면 정말 의미 깊은 문장들을 때로는 정리해서 나중에 다시 되살리고 기억해 놓는 버릇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요 이 부분 특별히 따로 따놨습니다. 마오쩌둥 전기는 한국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소개가 돼 있고 수많은 번역서들이 있고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러시아 출신 미국 교수가 러시아 문서보관소에서 발굴된 이를테면 당시 혁명 초기에는 전부 다 러시아로 보내거든요. 병만 걸려도 러시아 보내고 심지어 뭐 망명 가더라도 러시아로 망명 가고 그렇잖아요. 그 마오쩌둥 아들들도 거기에 가 있었고 러시아에. 그래서 러시아가 생각보다 초기 중국 현대 공산주의에 대한 엄청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혁명을 지도했고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독립했던 거죠. 그 혁명의 이론 지도로부터. 현대 중국의 마지막 절대 권력자라고 있었던 마오쩌둥에 대한 편견이 새로운 시각으로 출간된 것 자체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시각, 마오쩌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껍지만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등영초입니다. 등영초. 대륙의 큰언니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죽은 내 수상 저원나이죠. 저원나이의 평생 반려 부인이시죠. 혁명가, 정치가, 여성해방운동가. 이 마오쩌둥 평전의 제목은 모택동, 우리식으로 부르는 모택동은 한자로 쓰고 중국 발음을 마오쩌둥 이렇게 썼거든요. 마오쩌둥. 여기는 아예 한국식 발음을 썼습니다. 등영초라는.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중국 발음은 덩잉차오가 되는데 등영초라는 한글식 한자 어법을 그대로 썼거든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식 전기입니다. 저원나이와 덩잉차오 연구센터가 있고 저원나이 사상생애 연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국가가 편찬을 한 책입니다. 여자잖아요. 마오쩌둥 태어났을 때는 빨리 죽을까봐 엄마가 부처님께 달려갔다고 그랬죠. 1904년 2월 4일날 덩잉차오 태어납니다. 아버지 덩팅중은요 남존여비가 아주 강했어요. 딸이 태어났으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른 집 보내버리자고 그래요. 그 필요 없다 딸. 그러자 양전더 엄마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되더라고요. 딸을 남의 집에 보내면 나부터 죽이라 이래요. 이 엄마가 기계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쵸? 아내가 목숨을 걸고 맞서자 덩팅중은 한우 없이 딸을 남의 집에 보내겠다는 생각을 접었다. 양전다는 필사적으로 사랑하는 딸을 지켰고 딸에게 위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중국 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원나이하고 덩잉차오가 어떻게 결혼한 줄 아느냐 숭수름도 잘 몰라요. 제가 이건 김영호 전 산자부 장관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자료를 찾았거든요. 안중근 연극을 합니다. 안중근 연극을. 덩잉차오가 좀 남자 같은 얼굴이라서 여학교에서 남자 역할은 덩잉차오가 주로 맡아요. 근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죽은 내가 난길에 다니고 있을 때는 텐진에. 그래 가서 여학교에 가서 지도를 해요. 그 연극을. 그때 남자 역할, 안중근 역할을 덩잉차오가 했거든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사실은 결혼합니다. 중국 사람도 거의 몰라. 이 이야기는 별로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번역가께서 뒤에다 쓰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1919년 5.4 운동 당시 신급 안중근열에서 덩잉차오는 안중근역을 저원라인은 연출을 맡은 것이다. 덩잉차오는 15세, 저원라인 21세였다. 저도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몇 군데서 찾아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고, 하얼빈에 가서 제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인사말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박수를 쳐서 한번 저도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혁명가들을 결혼에는 사실 안중근 의사가 큰 기여를 했다는 묘한 그런 역사적 인연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소개를 해야 되겠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1925년 8월 8일 결혼하는데, 이 혁명가들답게 가까운 몇몇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상호간에 지킬 8가지를 약속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서로 존경하기, 서로 돕기, 서로 격려하기, 서로 응원하기, 서로 용서하기, 서로 신뢰하기, 서로 이해하기. 정말 멋진 문장입니다. 정말 멋진 문장.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요, 유서를 씁니다. 덩잉차오가 어떤 유서를 썼느냐,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시신은 해부한 화장이라, 유골은 보관하지 말고 뿌려라, 연결식 하지 마라, 추모식 열지 마라. 나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이걸 발표해라. 공산당원과 인민을 위해 한량없이 봉사해야 하며 하는 일과 전부도 모두 당과 인민을 위해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요, 내가 살던 집은 원래 남편이 저원나에 함께 살던 곳이지만 전 인민 소유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넘겨라, 기념관 같은 거 하지 마라. 대단하죠. 이 사진까지 옆에 있습니다. 사진까지. 이런 무서운 분입니다. 이런 분이니까 이제 공산혁명을 했겠죠. 그렇다고 제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늘 걱정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말 가지고 꼬리를 잡는 나라라서 부분만 딱 따내가지고요. 마오쩌둥 평전 소개했고, 덩영초, 덩잉차오 중국의 공식 정기 소개했습니다. 올 여름에 나온 책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딱 1분 정도만 더 쓸게요. 최근에 중국 대사관 왕이 정치팀장을 만났던 이 책을 두고 왔어요. 격탕이라는 책인데, 경랑도 아니고 격탕 30년입니다. 1978년부터 2008년까지. 그의 타임지 표지가 타임지 마지막 호 있죠. 올해의 인물이 덩샤오핑이었습니다. 몽상가, 중국의 몽상가 덩샤오핑이다. 지금 시주석 하는 말이 중국의 꿈이잖아요. 중국몽. 묘한 연결고리가 있죠. 30년 동안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 질서가 도입됐고 시장주의가 어떻게 착근했는가를 쓴 책이에요.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우리 튤립 투기 알잖아요. 근데 중국은 군자라는 투기가 있었어요. 우리 그건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께서 휴대전화가 고장났을 때 점다 놓고 깨버리잖아요. 근데 이미 하이얼 있잖아. 하이얼은 냉장고 400대를 놓고 다 불질러버려요. 1984년에. 우리는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먼저 했어요. 그걸. 우리는 이건희 회장이 세계 최초로 한 줄 알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 자본주의, 자기들 시장을 지켜온 겁니다. 제품을. 그래서 하이얼이 이제 세계 최고의 가전업체가 되는 거죠.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중국 최근 30년 개혁 개방 이후의 자본주의 역사, 기업의 역사를 다룬 책인데 나온 지 한 2년 됐던데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아주. 최근에 읽은 중국 관련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제가 감히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격탕은 부록으로 소개해드린 거고요. 덩잉차오와 마오쩌둥 평전 오늘 소개해드린 걸로 최혜찬의 책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